이제 뭐냐, 좀 1컷들 조금씩 나오고 있지, 학교마다? 그치? 성남 70, 성남 몇 점이더라? 성남 75.9, 1컷이. 야, 영신고는 엄청나죠? 70, 72.9, 영등포 81.4. 숭일 아직 안 나왔지? 좀 어느 정도, 그제? 학교 나왔니, 혹시? 것 같은 거 아직 정보 안 나왔니? 그러니까 이게, 당구권 79야? 80.5?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보다 애들 뭐, 그렇게 등급 컷이 막 심하게 높지도 않아. 그러니까 애들 실력이 다 고만고만하다는 얘기고,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가장 좀 경쟁이 치열한 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거든? 너희들 이제 경험을 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과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근데 공수2만 돼도 애들의 실력이 진짜 막 현격히 저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니까 기말 때 조금 이제 본인 기대치만큼 안 나온 학생들은 기말 때 조금 많이 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뭐 어떤 반에 뭐 100점에 몇 명 있대더라. 뭐 그런 소문 무성하지. 그렇지만 막상 통계 나오면 그렇게 높지도 않다는 얘기야. 그지? 왜냐면 학생들 수준이 거기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평가니까 조금씩만 더 잘 보자 이거고. 그리고 초반에 숙제가 밀리면 안 돼. 얘들아. 여러 가지 방식 다 풀었니? 숙제. 내가 일부러 지난번에 조금 많이 안 내줬잖아. 초반부터 밀리면 안 돼. 그리고 우리 목표는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수학을 조금 올려놔야 돼. 근데 임박하면은 또 바쁘잖아, 너희들. 그치? 그러니까 평소만큼 점수가 좀 덜 나온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막판에 이제 암기 과목 부담 늘어나면서 좀 이렇게 수학을 좀 감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지 못해가지고 조금 이제 평소만큼 안 나오는 학생들이 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수학 좀 꾸준히 좀 유지를 해야 되고. 세 점 다 했니? 자, 질문 좀 조금 물어볼까? 이걸로 한번 다시 한번 쭉 복습 한번 해볼게. 앞부분에 봅시다. 앞부분에 8번에 3번도 한번 해보고. 다른 문제 괜찮니? 질문 없니? 11번도 한번 해봅시다. 11번. 어, 19번 중요하지. 질문 좀 있니? 이거만 하면 돼. 월급만은 질문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화토반은 이렇게 질문이 없어. 22번? 22번 또 불러볼래? 쭉. 18번. 18번, 또. 그래서 오늘 진도는 그 부등식 조금 절반 정도 나갈 거야, 오늘. 요거 하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쉬는 시간은 한 35분 정도 해줄게. 조금 하다가. 요 정도 하면 되니? 15번. 15번. 15번도. 봅시다. 그러면은, 더 있으면 얘기하시고. (9번) 이런 거 괜찮아? 9번 괜찮아? 넘어가도 돼? 9번은 모의고사 문제고, 우선은 8번부터 갑시다. 8번에 3번을 하려는 이유는, 그러니까 장훈쌤이, 장훈에서 요 학교쌤이,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너희들 상반 방정식이라고 들어봤지? 그거 내려고 하는 의도였는데 이게 근데 인수정리로도 풀리지 않니?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나오잖아. 그래서 인수정리로도 풀리기 때문에 인수정리 방법으로 풀었겠지만 우리 상반 방정식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하는 거야. 그치? 지금 다행히도 얘는 뭐냐면 그냥 인수정리 방식으로도 해결이 돼. 우리가 요런 분의 약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나오잖아? 눌렀니 내가? 마이너스 1 넣어도 0 나오지? 그래서 그걸 아마 했을 것 같아.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얘들아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방법이 원래는 그 근해 공식밖에 없어. 근데 3, 4차의 근해 공식 우리가 암기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원래 못 푸는 거지.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그 상반 방정식이지. 개수가 뭐냐면 좌우 대칭형. 그치? 개수가 좌우 대칭형인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지. 얘는 예외적으로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물론 인수정리로 풀리지만 상반 방정식의 방법을 한번 연습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요 놈은 어떻게 푸냐면 출발점이 이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출발점. 상반 방정식의 특징은 뭐냐면 양변을 뭐로 나누니? x제곱으로 나누지? 근데 봐봐. 문자로 나눌 때는 항상 우리가 신경 쓰자고 그랬어. 0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만약 주관식이라면 당연히 한 줄이 들어가야 돼. x가 0이 될 수 있니? 빵빵빵빵 집어넣으면 3이 0이 안 되지. 그러니까 x는 절대 뭐가 아니라는 얘기야? x는 0이 아니야? x는 0이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x가 0이 아니니까 이제 x로 나눌 수 있는 거지. 그치? 이 상태에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양변 x제곱으로 나누면 요게 내 스타트지. 상반 방정식의 시작은 항상 얘야. 그러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3x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x분의 4, 그 다음에 여기 x제곱분의 3 되겠어. 됐니? 여기 1단계지. 그 다음에 역수관계끼리 묶는단 말이야. 개수 같은 애들. 2차, 2차, 1차, 1차 이렇게. 그럼 요 놈을 우선 정리할 때 3으로 묶어볼게. 3으로 묶으면 x제곱하고 x제곱분의 1 남잖아. 그러니까 걔를 내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해서 곱셈공식 우리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놈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 빼기 14까지. 됐니? 그치?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를 치환하는 거지. 얘를 이제 t로 보는 거야 우리가. 여기 상반 방정식의 특징이지. 그럼 얘를 t로 보시면 준식이 어떻게 되냐면 3t의 제곱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요거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얘랑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0 됐지? 여기 튀어나오잖아. 여기 튀어나오고 요거 인수분해 합시다. 1, 3에 얼마가 되니? 2하고 10 되겠네. 여기 6이고 여기 10이니까 얘 마이너스 플러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거나 3분의 10이 되면 돼. t가. t는 누구였냐면은 얘였잖아. 얘가 t였는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그 다음에 얘가 3분의 10이 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 나올 것이고 여기서 두 개 나오겠지. 그치? 우리 4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 4개라고 그랬어. 그치? 4개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 x 곱해주시면 여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양변에 x 곱했어. 그럼 여기서 중군 나오네. x 마 1 중군 나왔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양변에 3x 곱해. 그러면 3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3이 되니까 여기 1, 3에 3이 1이지. 그치? 마이너스 3하고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3분의 1하고 3 두 개 나오지. 이렇게. 그러니까 합쳐서 4개가 나왔어. 그러니까 상반 방정식의 방법으로 한번 해봤어. 연습. 그치? 얘는 원래는 못 가는 거야, 얘들아. 4차 방식 근해 공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개수가 어떨 때? 좌우 대칭형일 때. 그 다음에 11번 가봅시다. 9번은 모의고사 문제니까 당연히 숙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장훈기출이거든. 장훈기출. 타학교도 이미 좀 나왔고 9번. 11번 가봅시다. 오메가에 관한 거. 우리가 오메가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뭐 다 뻔한 문제지. 그치? 하나는 반드시 나올 것이고 지금 11번 문제 보시면 세제곱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1짜리지. 그러면 1단계 우리 뭐였냐면 당연히 뭐부터 파? 주기부터 파하겠지. 주기는 1이 되는 순간이야. 그러면 요거의 주기 얼마다? 6이겠지. 그렇잖아. 세제곱이 지금 문제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짜리야. x 세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1. 요거의 허근이 오메가래. 그럼 6제곱이 1인 거니까 요 놈은 순환 주기가 얼마다? 6마다 반복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6개 해보면 될 건데 지금 봅시다.
그럼 요거 인수분해. 우리가 좀 필요한 거 몇 개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x 더하기 1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그러니까 우선은 허근이 여기서 났으니까 우선은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제곱하시면 6제곱은 1.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기가 파악이 됐어. 그 다음에 허근은 여기서 나오겠지.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여기까지 가볍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문제는 이 문제는 FN의 약속을 보시면 약간 역수관계 있잖아. 그치? 역수관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적자면 여기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요게 등장하지 않아. 얘까지 조금 적어놓고 들어가면 되겠지 뭐 그냥. 그치?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봅시다. 문제는 FN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 오메가의 n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의 n제곱 분의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F1부터 막 쭉 더해 나갔대. 그랬을 때 마삼이 나오는 순간 그치? 개수가 몇 개냐 이랬어. 그럼 어차피 우리가 주기가 6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최초로 마삼이 나오는 순간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끝난 거야. 그 다음은 6씩 커질 거 아니야. 주기가 6이니까. 되겠니?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으로 해야 돼, 이런 거. 뭐 이거 이거 뭐 어렵다 이러지 마시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F1부터 해볼게. 그럼 봐봐. F1, N이 1이야. N이 1이면 얘는 N이 1이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맞지? 얼마? 1이잖아. 그 다음에 F2. 지금 여기까지 더했을 때 마삼 안 나왔어? 마삼이 나오는 순간 찾아야 돼. F2는 오메가의 제곱에다가 오메가의 제곱분의 1이야. 곱셈 공식 쓰면 되잖아. 이놈의 제곱에서 2 빼면 되지.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더했을 때 마삼 안 나와. 더해야 돼. F3. F3은 오메가 세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의 세제곱분의 1인데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며 얼마?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더했을 때도 안 나오잖아.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 나와? 여기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2 나오지? 더해야 돼? 그럼 F4. 그러니까 여기는 얘들아 주기가 6이면 6개 해볼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돼. 그치? 무조건 한 주기는 해야 되니까. 그 F4를 보면은 얘야. 그러면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세제곱 마이너스를 꺼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잖아. 1이니까 이게. 그럼 여기까지 더했을 때 얼마 나왔어? 드디어 나왔네. 여기까지 더했을 때 마삼 나왔잖아. 최초로 만족하는 순간이 n이 얼마일 때? 4일 때야. 그렇지?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n이 4일 순간 만족했어. 뭐 5하고 6도 해보면 좋겠지만은 그치? 굳이 볼 필요가 없어. 봐. 4일 때 만족했어. 그러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이 얼마야? 6이 커져가니까 10 이렇게. 그 다음은 16 뭐 이런 식으로 6씩 커져 나간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에 지금 200 이하의 자연수 개수지? 그러면 이거 개수 카운팅 할 때 어떻게 하니? 얘는 공통점이 뭐다? 6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4인 애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얘는 6 곱하기 0 플러스 4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고 얘는 6 곱하기 1 더하기 4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고. 그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애들 가장 큰 애가 누구냐면 196. 196은 6 곱하기 32 플러스 4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우리는 뭘 세야 돼? 0부터 얘를 세면 되는 거야. 0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세 카운팅? 32까지 몇 개? 33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부족하잖아. 시간이 넉넉하면 실수도 자연적으로 줄어들어. 너희들 막 쫓기면서 푸니까 더 실수도 많이 유발되고 그치? 머리도 생각이 안 나고 이런 거거든. 그럼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공부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최적화된 프레임 나와의 약속을 하는 거지. 난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겠다.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오메가에 관한 문제 나오면 뻔해. 세제곱 6짜리잖아. 그렇지? 그럼 한 주기 우선 마음에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주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조건 부합하는 거 하나 첫 번째 것만 찾으면 돼. 그 다음은 반복될 거니까. 첫 번째 딱 만족하는 게 4였잖아. 4일 때 딱 4까지의 합이 마삼 나오잖아. 이 4개의 합을 구하면 마삼 나오지? 조건에 딱 충족하는 경우가 4일 때 나왔어. 그 다음은 10이란 얘기야. 주기 말고 있으면. 그치? 그러니까 11번 그렇고. 12번도 똑같은 문제 아니니? 그래서 12번은 잠깐만 식만 적어볼게. 12번. 11, 12가 똑같은 문제야.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해야지. 봐봐. 양변에 x 먼저 곱해야 되지. 그럼 뭐가 나오니? x의 제곱에 넘어오면은 플러스 x의 플러스 1 이퀄 0.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얘를 보면 뭐 하고 싶어? 얘를 보면 x 마이너스를 곱해야지. 그치? 양변에
요거의 양변에 누굴 곱해? x 마이너스 곱할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면 얘는 곧 뭘 의미한다? 세제곱이 1이다 이렇게. 세제곱이니까 주기 3. 그럼 몇 번에 보면 돼? 3번. 그러면 지금 문제가 F1부터 F5까지 구하라며. 우리는 어디까지만 구하면 돼? F3. 1 한 번 집어넣고 2 한 번 집어넣고 3 한 번 집어넣고 끝. 이렇게. 그치? 이런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지?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 절대 틀리면 안 돼. 그 다음에 15번. 15번 갑시다. 수도 문제. 15번 보시면 이거 복소수하고 좀 관련이 있어. 봐봐. 15번 가볼게. 2차 방정식 얘가 뭐였어? x제곱에 x 더하기 1이 콜 0. 이거의 허근을 뭐라고 하겠대? 오메가라고 하겠대. 그러면 개수가 실수니까 뭐가 성립이 돼 우선? 필요한 거 적어볼까? 켤레근을 같이. 개수가 실수니까 당연히 켤레근 같잖아. 1, 1, 1이니까 두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얼마? 1. 얘 적어놓고. 그런 다음에 복소수 z가 있는데 얘가 요거야. 복수 z가 오메가 더하기 1. 그 다음에 2의 오메가의 빼기 1이지. 이거 하고 z바. z에다 z바를 곱하래. 그럼 우리가 복소수에 뭘 배웠니? 이 z바라고 하는 거는 요 전체에다가 바를 붙인 거지. 이 바의 의미는 뭐다? 켤레복소수니까. 켤레복소수는 허수운의 부를 바꾼 거잖아. 봐봐, 얘들아 생각해봐. z바는 다시 적으면 이거거든. 이 전체에다가 바를 붙인 거야. 이렇게. 이 전체에 바를 붙인 건데 우리 복소수 개념할 때 했지? 그럼 이 바는 침투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얘는 의미가 뭐다? 허수운의 부를 바꿔야 돼. 아이가 있는 쪽. 아이가 있는 애는 얘하고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침투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켤레복수 성질 배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z바 얘를 구하래. 그러면 얘는 이 바가 침투에 들어가니까 z는 여기 오메가 더하기 1, 2의 오메가의 빼기 1 이렇게 될 것이고 z바는 침투에 들어가면은 오메가 바 이렇게 2의 오메가 바 빼기 1 됐니? 이렇게. 복소수 성질 아니야 이게? 그치? 아이가 있는 쪽으로 침투에 들어가야지 바는. 그럼 요거 전개해 주시면 돼. 그럼 요거 전개합시다. 분모 정리. 분모 바로 전개해 볼게. 그러면 오메가의 오메가 바, 그 다음에 요거에다 플러스 오메가 바 이게 될 것이고 분자도 전개합시다. 그러면 4의 오메가의 오메가 바, 그 다음에 2로 묶어 마이너스 2로 묶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오메가의 오메가 바, 그 다음에 플러스 1까지 대입만 해주시면 답 나오지. 얘 1이고 얘 마일이야. 얘 사라지네. 분모 1. 분모 있으나 마나. 여기 1. 얘 얼마? 마일. 그러면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네. 정답 7. 이렇게. 됐니? 할 수 있겠어. 켤레복수 성질하고 엮여준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지. 그 다음에 18번. 18번 넘어갈 거야. 18번 봅시다. 우리가 연립방정식 지난 시간에 배웠지? 그러면 18번은 요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라고 했니? 합하고 곱의 연립. 그치? 그거에 관한 거지. 그러니까 모의고사들이 거기서 연립방정식은 거기 많이 쏠려 있단 말이야. 합하고 곱을 이용한 거. 18번 가볼게. 18번 보시면 연립방정식인데 합하고 곱이 나와 있어. x 더하기 y 얼마야? 4 마이너스 2a xy 곱이 얼마? 곱이 a 제곱에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어. 그럴 때 지금 xy가 실수일 때 이랬잖아. 이게 괜히 주어진 말이 아니야 이거. xy가 실수야. 그러면 a 값의 범위 한번 구해봐라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연립할 때 합하고 곱을 알면은 방정식을 작성하잖아. 그렇지 않니? 이렇게 합하고 곱을 알면은 t의 제곱,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이 얘잖아. 4 마이너스 2a의 t. 그냥 두근의 곱이 얘니까 a 제곱 플러스 5. 이 빨간에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그러면 근 몇 개? 2개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의 두근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니? 하나가 x면 하나가 y가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얘잖아. 두근의 곱이 이놈분의 이놈, 즉 얘니까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은 바로 뭐다? x하고 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 t 자리에 지금 근이 바로 x하고 y인데 걔가 때마침 뭐래?
실수라며. 때마침 실수래. 그 t자리에 들어갈 놈이 xy, 즉 근인데 걔가 때마침 실수래. 그럼 실근이지 그게 바로. 실근이니까 뭐로 이어져야 돼? 판별식. 그렇지. 짝수. 짝수 갑시다. 짝수 판별식. 그럼 절반. 절반이니까 2-a.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놈이니까 요게 될 거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해 볼까? 없지? 서로 다른 말 없어. 그러면 등호 들어가야지. 됐니? 지금 a제곱 사라지지? 여기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빼기 1이지? 그럼 a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19번을 별표 쳐야 되는 거야, 얘들아. 19번의 모의고사 문제인데, 합하고 곱이 핫하다고 그랬잖아. 연립방정식에서는. 봅시다. 우리가 2차와 2차의 연립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니? 지난 시간에. 1차와 2차의 연립은, 1차를 그냥 2차에 냅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2차하고 2차 연립은 뭘 봐야 돼?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우변형이네. 걔가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 그럼 얘는 19번 가볼까? 지금 2차잖아. 2차와 2차 연립인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지. 우변의 영이나가 없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인데 얘는 합과 곱을 이용해야 돼. 그래서 19번. 얘가 모의고사 문제인데 아주 중요하지? 19번 갑시다. 봐, 19번 가볼게. 지금 x제곱 y제곱 x 더하기 y는 2. 얘도 2차지? 그 다음에 x제곱에 xy에 y제곱 얘 얼마? 1이야. 이거에 해. 몇 쌍 나와 우선. 얘 2차. 얘 2차잖아. 2차와 2차의 연립은 몇 개? 2 곱하기 1이니까 4쌍 나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4점이 나오겠지. 4쌍이 나오니까. 지금 문제는 그 해를 4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면적 구해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4쌍이 나오니까 사각형 나오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유형인데 합과 곱을 이용할 수 있어. 합과 곱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방금 했던 문제랑 비슷해.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새로 적으면 되는 거야. 합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곱을 B라고 해. 그치? 그런 다음에 문제를 새로 적어. 그럼 얘는 A하고 B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A 제곱에 마이너스 2B 한 다음에 A가 되겠지. 맞지? 이렇게 적으시는 거고. 두 번째 식은 이거의 제곱에서, 즉 A의 제곱에서 얼마 빼야 돼? B 빼야 되지. 이게 1이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를 새로 적는다는 얘기야. A하고 B 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X하고 Y 구하고 이렇게 두 단계로 거쳐서. 그러면 얘는 연립이 좀 쉽단 말이지. 그냥 B 대신 훅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B가 A제곱 빼기 1이니까 여기다 바로 대입해 볼게.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2에다가 B 자리에 A제곱에 빼기 1 얘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는 0까지. 그럼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A 0 요거 나오네. 그래서 A 값이 두 개 나왔지? A 값이 0하고 1 두 개 나와. 그럼 그때 B 값 봅시다. A가 0일 때에는 A가 0이 되면 A가 0이야? 빵 집어넣었어. B 얼마? B 마일이지. 맞지? A, B의 순서쌍을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럼 A가 1일 때에는 A 1 집어넣어봐. B는 0이지. 이렇게 A, B의 순서쌍이 우선 나왔고, 그럼 두 가지 경우 한번 해볼게. 이게 1단계야. 1단계는 이렇게 A, B에 대한 식으로 합곱으로 표현한 다음에 A, B 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얻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하면 돼. 뭐냐면 A가 0이고 첫 번째는 A가 0이고 B가 얼마일 때? B가 마이너스 1일 때지? 그러면 요 경우는 방금 했던 거와 똑같아. 합하고 곱을 알고 있어. 합하고 곱을 알고 있는 거지.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T의 제곱. 두근의 합이 0이니까 얘 없을 거야.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지. 그럼 요거의 두근이 뭐가 되는 거야? 요거의 두근이 XY 아니니? 아, 맞잖아. 합을 했을 때 A고 곱을 했을 때 B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T값이 뿔마 1이 나와. 뿔마 1. 그러니까 XY 요거의 두근이 바로 요거의 두 근이 X하고 Y에 해당하는데 뿔마 1이잖아. 그래서 얘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봅시다. 두 번째 해볼게. A가 0하고 B 마이너스 1 했고, 여기 A가 1이고 B가 0인 경우 봅시다. 이번엔 두 군의 합이 1이야. 두 군의 합이 1이고 두 군의 곱이 0이지. 그러면 방정식 어떻게 작성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t. 두 군의 곱이 0이니까 없지. 0. 마찬가지로 요거의 두 군이 x하고 y가 될 건데 0하고 1 나오잖아. 0하고 1. 그러니까 얘가 0이면 얘 1. 얘가 1이면 얘가 0. 누가 0일지 모르니까. 총 몇 쌍 나왔어? 4쌍 나왔잖아. 4쌍.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마무리합시다. 얘네들을 한번 점을 찍어볼게. 얘는 1, 마일이야. 1, 마일. 여기 1, 마일. 1, 마일. 그 다음에 마일, 1. 마이너스 1, 요정. 그 다음에 얘는 0,1이지. 0,1 여기. 그 다음에 얘는 1,0 여기지. 그럼 사각형이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이지. 이 네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은 이런 모양. 지금 문제가 이거 면적 구하라 이 얘기지. 등변사다리꼴이지, 등변사다리꼴. 그럼 요 면적 구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편하게? 뭐 굳이 뭐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조선 그으면 요 큰 삼각형에서 작은 애 이렇게 빼주는 방식으로. 맞지? 큰 애에서 작은 애 뺀다 이거야. 그러면 큰 직각삼각형, 직각이 된 면이지? 2분의 1에 한 변의 길이 2야. 2 곱하기 2. 이거에서 작은 애 뺄게. 작은 애는 2분의 1에 1 곱하기 1. 답은 얼마? 2분의 3. 이렇게. 하시니? 합과 곱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이 아주 중요해. 할 수 있지? 이제는 이거 근데 기본이 된 문제야, 이제는. 학생들이 워낙에 이제 적응력이 생겨가지고. 그럼 잠깐 끊었다가 나머지 문제 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얘들 오늘 고쟁이 안 가져온 사람인데? 아, 이것도 줄게, 맞아. 오늘 거, 부동식. 이거 뒤로 좀 전달 좀. 뒤로 전달 좀. 잠깐 쉬었다 합시다.